양양 남대천의 국내 최초의 연어 자연 산란장이 올 연말까지 조성됩니다. 자연 산란장에는 수로를 통해 연어가 올라오는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 시설과 전망대도 함께 들어섭니다. 해마다 얼어붙은 강이나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이런 사고를 대비해 동계 순환사고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원주 횡성 통합 논의 제안에 대한 횡성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횡성군이 반발 기자회견을 연대이어 횡성군 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국내 연어 회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처음으로 자연 산란장이 조성됩니다. 양양군은 연어 자연 산란장을 생태와 관광이 결합된 명소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어일 때 바다로 나가 태평양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 국내 어린 연어 방류량은 한 해 1,000만 마리가량. 하지만 실제 성체로 자라 회귀하는 비율은 방류량의 채 1%도 안 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보면 그나마도 최근 3년 평균은 0.54%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연 산란장을 조성합니다. 연어를 포획해 인공적으로 부화 방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산란을 유도하는 생태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대천에서 어도를 타고 올라온 연어들은 이곳 수로를 통해 상류에 조성된 자연 산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수로를 폭 4m, 길이 500m 규모로 넓히고 한쪽 벽면에는 투명 유리를 설치해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설치됩니다. 상류에는 축구장 3.5배 크기로 부화장을 만들어 자연하천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산란과 부화를 유도합니다. 자연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10% 미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연어가 산란하기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생존율이 70% 이상. 양양군은 1단계로 자연산란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취수시설, 제어동 설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연어 관찰소와 전망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사업을 남대천 생태보건은 물론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생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대천은 많은 어종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봄에는 황어도 올라오고 또 은어도 올라오고 또 기존 그 서식하는 잉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그 산란장으로 유도를 해서 1년 내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연어의 고향 양양 남대천이 생태 공간이자 체험형 관광 명소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6일 원광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 횡성 통합 논의 제안에 대해 횡성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횡성군과 횡성군 이장단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에 이어 28일에는 횡성군 의회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과 횡성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발효 중인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뒤 야산을 뒤덮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이 도심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선 구축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1일 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약 13헥타르를 태우고 1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뒤편 야산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건에 달합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과 경상도 전 시군구와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등을 포함한 강원 9개 시군입니다. 경계는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월에 경계가 발령된 건 이 체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상중하라고 봤을 때 중 정도 이상의 그런 위험 경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산에 가실 때는 뭐 당연히 화기 소지는 불가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불을 피우거나 뭐 이런 행동은 절대 금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경계 단계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지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대형 산불 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불 진화 헬기의 출동 태세를 확인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물론이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그 건조 지역이 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남해안 쪽으로 그 점차 확대가 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산불 조심 기간을 12일간 당겨서 1월 20일부터 기간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청에서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낚시나 썰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재미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물에 빠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 소방당국이 겨울철 순환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도에 가까운 차디찬 수온. 입수하자마자 호흡 장비가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얼음장이지만 구조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잠수합니다. 앞이 뿌연 수면 아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수색을 이어갑니다. 얼음구멍에서 40m가량 떨어진 지점. 구조 대상을 발견하자 들것에 실어 물 밖으로 옮깁니다. 얼음에서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위에서 물 수상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물 안에서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둡기 때문에 시야도 또 안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발생한 순환사고는 총 4,300여 건. 이로 인해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 순환사고는 차가운 물로 인해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스스로 탈출하기도 쉽지 않아 빠른 대처도 힘듭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얼음이 단단해 보이지만 물이 흐르고 녹기 때문에 그 얼음이 얇아질 수 있고
금이 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제장 같이 안전이 확인된 곳 외에는 얼음판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땐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긴 막대기 같은 사물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8일 새벽 3시 25분쯤 원주시 문마급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이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강릉 연곡 지하수 저류댐 설치 현장과 평창 도암댐 비저모염원 관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강릉 연곡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해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창 도암댐에서는 수질 문제 개선을 위해 수질 저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 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38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838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305대와 비교해 82% 증가한 규모로 승용 6,434대, 화물 1,349대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승용은 최대 870만 원, 화물차는 대형의 경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내연기관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전환 지원금을 최대 1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7명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합격 인원은 유치원 교사 29명, 초등교사 120명, 특수유치원 교사 1명, 특수초등교사 7명 등입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용 후보자는 다음 달 직무 연수를 받은 순위에 따라 임용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65일 상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정밀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압류와 공매, 차량 번호판 연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육군 2군단이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춘천과 화천, 홍천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소형 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과 전차포 사격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사격 소음이나 군 장비 이동에 따른 교통 정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축제장에는 지난 27일까지 8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화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과 베트남 현지 여행사 대표단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매년 외국인 단체 여행객 유치를 위해 해외 여행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용 낚시터와 무슬림 기도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및 강원형 고독사 위험군 지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연구원이 협업해 수행하며 오는 29일에는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64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